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내일 다시 열립니다. 내일도 시간 끌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윤 피고인 측 역시 긴 시간의 의견 진술을 예고했는데요. 과연 내일은 지기현 재판부가 특검의 구형이 이루어지기까지 재판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열릴 결심은 먼저 8명의 피고인 중 윤석열 전 대통령만 남은 증거조사 의견 진술을 마무리한 뒤 내란 특검의 구형 절차, 그리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됩니다. 시작 시간은 평소보다 이른 오전 9시 30분입니다. 지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 진술에 6시간에서 8시간가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피고인 쪽이 한 몇 시간 정도 하실 예상이시죠? 6시간, 8시간 정도. 여기에 점심 휴정 시간까지 고려하면 특검이 구형 절차에 들어가는 시점은 오후 4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것은 예상대로 진행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규현 재판장이 지난 재판에서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필리버스터 변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재판엔 돌연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던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합류했습니다.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 뒤섞인 투표지들이라고 전혀 볼 수 없이 인쇄소에서 재단되어 바로 옮겨진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특검의 구형 뒤에는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도 기다리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A4 40쪽가량의 원고를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자정 넘어서까지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그래서 내일 반드시 결심을 마치겠다는 재판부의 공언에도 또다시 재판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 인사일이 2월 23일 월요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규현 재판부가 선고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 선고일에 법정에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선고를 늦추려는 꼼수를 차단하려면 설 연휴 전인 2월 13일에는 선고 기일을 잡아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북한 무인기 도발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내며 시간 끌기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국민의힘이 5년 넘게 사용했던 당명을 바꾸기로 하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당내에서조차 윤 어게인과의 절연 없이 간판이나 포대가리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새로운 당명을 공모합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제안을 받은 뒤 다음 달 설 연휴 전까지는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명 개정은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에 포함됐던 내용인데 지난 주말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8%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명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당명에 맞는 보수정당의 가치, 나아가야 될 방향이 설정될 것입니다. 보수당은 그동안 선거에서 패하거나 대통령 탄핵 등이 있을 때마다 이름을 바꿔왔는데 한나라당 시절이던 1997년 이후 5번째 개명입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레임덕이 오자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변경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엔 자유한국당으로 그리고 미래통합당을 거쳐 2020년 9월부터 국민의힘 간판을 사용해왔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번 개명을 통해 지지부진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보관이지만 벌써부터 당내에선 간판만 바꿔단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똑같으면서 그 겉에 푸대만 가리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못한다.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점점 극우화되어가고 있는데 이름을 바꿔봤자 소용이 없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당내 혁신 모임인 대안과 미래의 한 의원도 윤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이 당명 개정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형식만 바꾸면 국민이 인식하지 못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간판 교체로 과거를 지울 수 없다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걷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이 시위에 참여하는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통신이 차단돼 뭐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파악조차 어려운데요.
겨우 외부로 전송된 영상을 보면 길거리에 시신이 즐비하고 도망치는 시민들을 향해 군인들이 총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검은 가방에 담긴 시신들이 차가운 길바닥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혹시나 내 가족인지 보기 위해 사람들이 시신들 곁으로 몰려듭니다. 얼굴을 확인한 뒤 터져나온 통곡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집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유혈 학살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시작된 시위는 2주 만에 이란 전역 31개 주 180여 개 도시로 확산됐습니다. 시위에 참여하면 누구든 사형 혐의라고 선언한 이란 정부는 사실상 즉결 처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골목으로 도망치는 시민들을 향해 군인들이 오토바이를 몰고 쫓아와 총을 난사합니다. 병원마다 시신이 넘쳐나고 영안실이 모자라 기도실, 창고 가릴 것 없이 시신을 쌓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اینا رفته بودن مثلا سوپرمارکت یکی از افراد رفته بود بالا پشت بون از بالا پشت بون خونش ببینه که چه خبره از اونجا زدنش. 이란 당국은 현지 시간 지난주 목요일부터 전국적으로 모든 통신을 두절시켰고 이때부터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인권단체들은 밝혔습니다. 한 인권단체는 지금까지 최소 500여 명이 살해됐다고 추산했지만 희생자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시위대와 인권운동가들의 목격담이 외부로 간헐적으로만 흘러나오는 가운데 한 시민은 보안군이 도시 전체에 완전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유혈 진압 속에서도 테헤란 등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이어지면서 체제를 사수하려는 이란 정권의 자국민 학살은 멈추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입니다. 한 지자체장이 관내 요양원 관계자에게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 여직원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경북 청도 군수 이야기인데요. 취재진이 당시 폭언이 담긴 전화 녹취록을 입수했습니다. 한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경북 청도군의 한 요양원 원장은 김하수 군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접목하는 가시나 있나? 예, 우리 국장입니다. 그 입주디 이거 함부로 지키지 마라 캐라고 추입 분다고. 그 미친 아니야? 놀란 원장이 군수를 말려보지만 또 역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군수님도 말씀이 좀 심하십니다. 남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내가 그 내 용서 안 한다 캐라. 예, 알겠습니다. 죽을라고 말이야. 열린 입주디라고 함부로 쳐제끼고 그 뭐 질투하나 그 개 같은 말이야. 직원이 대단한 실수라도 한 것 같아 물었더니 황당한 폭언이 다시 돌아옵니다. 다음에 뭐 군수가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뭐 너무 설친다 그따위 소리 나고 다음에 군수 되면 지금 왜 할 텐데 이거 미친 게이가 이거 말이야 이것들이. 알고 보니 군수가 요양보호사협회 건립을 추진하는데 요양원 여성사무국장이 군수 측근에게 단지 다음 군수 임기 때도 협회가 지속 가능하냐고 문의했다는 게 폭언의 이유였습니다. 이런 협회가 조직이 되고 나면 다음에 만약에 바뀌어도 협회가 지속 가능하냐라고 물었어요. 군수의 폭언과 욕설을 전해들은 피해자는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군수는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10개월이 지나도 저는 트라우마 속에서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래가 깨고. 김 군수의 폭언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3년 전에도 청도군 직원에게 폭언을 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사건이 접수된 바 있고 검찰에도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는 김 군수를 지난 8일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취재진은 김 군수의 해명을 듣기 위해 청도군을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작년 3월 서울 강동구에서 대형 땅꺼짐이 발생해 그 위를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정부가 9개월 동안 조사했지만 사고 책임 주체를 규명하지 못했고 10년 이상 납부한 사망보험 보험사는 오토바이 사고는 보상을 못 해준다고 했는데요. 유족의 억울함만 커지고 있습니다.
제보는 MBC 이승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24일 저녁, 갑자기 꺼진 땅은 하필 그 위를 지나던 오토바이를 집어삼켰습니다. 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사업체 챙기며 배달까지 하던 착한 아들이자 오빠. 35살 박평수 씨는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 몰래 투잡을 뛴 거예요. 엄마랑 저한테는 말을 안 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 합당한 보상. 유족의 당연한 권리에 한없이 소홀했던 대한민국의 고질병은 이번에도 되풀이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9개월 만인 지난달 자연재해와 인재가 복합작용한 사고라는 애매한 결론을 내놨습니다. 책임 소재는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땅꺼짐의 간접 원인으로 지목된 인근 공사 현장 시공사들도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보상 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첫 기일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서울시만 재난관리기금 등을 통해 5,500만 원을 지급했을 뿐입니다. 너무 억울한 죽음 속에서 계속 서로 책임은 떠넘기기 하는 것 같고. 유족은 민간보험사의 대응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사고 이후 유족은 고인이 2014년 10월부터 매달 12만 원씩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KB손해보험의 답은 보상 불가. 이륜차를 운전하거나 탑승해 발생한 사고는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약관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대형 땅꺼짐 사고의 전체적인 상황에는 눈을 감고 오토바이 탑승 하나만을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걸어가다가 떨어졌으면 사망보험금이 나오고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빠졌어도 사망보험금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사고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이륜차를 운행 중이었다는 상태에만 집중해서 기계적으로 약관을 해석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험사 측은 안타깝지만 오토바이 사고를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는 특약 조건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